오늘 여러분하고 시간을 함께하게 된 자랑패밀리 대표고요. 저는 이성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크게 세 가지 덩어리예요. 하나는요, 스트레스라는 게 정확히 뭐지? 그리고 정말로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나? 두 번째 부분은요, 일반적으로 스트레스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어떤 관점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끝나면 여러분들이 아까 이야기하셨던 그럼 스트레스를 낮추는 어떤 말의 습관, 대화의 습관, 관계 맺는 습관에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조금 실습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스트레스 하면 떠오르는 것들을 한번 돌아가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것 중에 스트레스가 긍정적인 건 하나도 없네요. 그렇죠? 일단 스트레스는 피해야 되고 없애버려야 되고 잊어버리고 싶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로 생각을 많이 하죠. 실제로 그렇게들 많이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외래어가 바로 이 스트레스예요. 원래 스트레스의 어원이 뭐냐면요, 스트링거라는 라틴어에서 왔어요. 이렇게 비틀어서 꽉 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스트레스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보는데 평상시에 내가 집중하지 않으면 이게 심리적인 것들,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게 신체화로 오다 보니까 내가 그냥 짜증나고 힘들어 라고만 생각을 하지 실제로 이게 내가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의식을 잘 못해요. 그래서 잠깐 그 작업을 해볼 거예요. 스트레스라는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그렇게 나를 누르고 있다고? 나는 스트레스가 나를 어느 정도 무게로 누르고 있다고 생각이 되지? 그 무게, 지금 여러분이 쓰신 무게 있잖아요. 여기서 제가 만약 개별 작업을 들어가면 조금 더 들어가는 게 뭐냐면 그것을 지금처럼 뭐 비둘기 혹은 돌덩어리 이렇게 상징을 한 다음에 그걸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라는 걸 물어봐요. 그래서 그게 스트레스의 실체를 보는 첫 번째예요. 몸으로 느껴보기. 어느 정도의 압박감, 압력감을 느끼십니까? 자, 두 번째. 그 아래다가 이것 때문에인 걸 적어보세요. 불안하고 막연하고, 그쵸? 이런 것들.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은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막막함을 견뎌야 되는 거. 사람이 제일 힘든 건 내가 뭔가 결정되지 않은 막막함을 견뎌야 될 때 에너지 소모가 제일 많아요. 세 번째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게 지금 나의 스트레스잖아요. 세 번째는 이게 지금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너무 어려워. 나를 맥 빠지게 해. 스트레스 받으면 나는 아플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병원에 가서 뭐가 조금만 이상하다 그러면 원인을 알 수 없으면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우린 스트레스가 굉장히 나쁜 거라고만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부터 보려고 하는 게 그 세 가지예요. 바로 보는 스트레스인데 바로 보자 하면 바보가 되잖아요. 바보들이 보통 생각하는 스트레스에 대한 어떤 일관된 관점들이 있어요. 첫 번째, 바보는요, 스트레스를 이렇게 봐요. 나쁜 거야. 그래서 없애야 되는 거야. 시험 보는 거 너무 싫으셨잖아요. 그 시험 볼 때 스트레스 분명히 받아요. 그 시험 덕분에 잘 된 것들이 있죠. 그 순간에 분명히 힘들고 버거운 건 맞아요. 스트레스 받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의미를 갖지 않는 것에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왜? 안 하면 되거든요. 스트레스는 분명히 반대면이 하나가 있어요. 내가 이 스트레스를 통해서 얻고 싶은 거, 미래에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행복하게 조금 더 안정된 삶을 살고 싶어.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다이어트, 우리의 인생 과제. 자, 스트레스를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세요. 다이어트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자, 왜? 나한테 중요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의미가 있어서. 그래서 해냈을 때는 얘기하신 대로 성취감을 느낄 수도 있고, 라자루스라는 미국의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평생을 스트레스에 대한 걸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어요. 관심을 갖고. 이 사람이 했던 이유. 자, 가로를 한번 메꿔보세요. 같은 스트레스 요인이라도 뭐에 따라서 좋은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고 나쁜 스트레스가 되기도 한다. 마음가짐, 생각 비슷한 건데요. 개인적 관점에 따라서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 부분을 버티고 견뎌서 이겨내면, 이 스트레스를 극복하면 나의 어떤 성장에 도움이 되는 스트레스들, 그런 스트레스는 즐겨야 돼요. 지금 이 스트레스가 정말 나쁜 걸까? 내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정말 아무 의미가 없는 거면 빨리 털고 일어나세요. 이걸 잘 타파할 수 있는, 넘어갈 수 있는, 나한테 의미를 좀 부여하고 위로와 격려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뭐냐면요, 바보의 스트레스는 내 탓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뭐 때문에 힘들어요? 라고 하면은요, 이런 것들 얘기해요. 제때 들어오질 않아요. 전화를 안 받아요. 말을 해도 듣지를 않아요. 우리 상사는. 내가 조금 상태가 컨디션이 좋을 때 직원들이 뭔가 이거 해놓은 거를 안 해놓은 걸 봤어. 그러면 그러게 좀 하지, 좀 하자, 힘들어 이러면 어렵지,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너무 지치고 자금 대출 받으러 갔다 은행에서 까이고 가가지고 갔는데 일도 안 해놨어. 그럼 그 순간 어때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거, 스트레스는 분명히 외부에서 오는 요소가 있어요. 근데 외부에서 오는 요소에 의해서만 좌우되지는 않아요. 두 가지를 동시에 살펴야 되는데 외부에 있는 것 때문이라고만 보면은 너무 막막할 때가 많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더 절망스러운 거죠. 그때 봐야 되는 게 내부에서 반응하고 있는 내적 요인은 뭐지? 라는 부분을 봐야 돼요. 굉장히 과도하게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고요. 너무 심하게 분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살면서 뜻하지 않은 굉장히 여러 경험들을 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순교자 신드롬이 있어요. 나 하나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 혹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인 거. 순교자 신드롬은 그래서 내가 피 흘리고 아프다라는 게 오히려 내 존재를 드러내는 방식 중에 하나인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외부에서 주는 스트레스 요인과 내적인 요인, 이 외부 요인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거 좋아요. 밖이 너무 비가 오고 추워, 아까 들어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비를 피해요. 너무 더워, 물리적 환경, 그럼 어때요? 에어컨을 켜요. 이런 것들 보는 거예요. 외부 요인도 없애려고 노력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안의 힘을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세 번째는요, 바보들은 스트레스를 참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스트레스를 참으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썼거든요. 내가 요즘에 증상을 보세요. 각각의 점수에 10점 만점을 써보세요. 마음이 조급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쉽게 좌지우지된다. 두 번째, 자신의 모습에 회의가 오고 우울감이 느껴진다. 자녀에게 집착하고, 자 여기선 자녀 말고요, 주변에 연인이 있다면 연인, 배우자가 있다면 아내나 남편, 하여튼 특정 사람한테 집착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의 모든 걸 자꾸 챙겨주려고 하거나 통제하려고 한다. 내가 누군가에게. 이것도 지금 스트레스가 올라간 거예요. 네 번째예요. 어느 순간 욱 하고 치미는 분노의 횟수가 증가하고 감정을 컨트롤하기가 좀 어려워진다. 다섯 번째, 자신의 부정적인 모습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꾸 이유를 만들어. 내가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그거는 이래서 그런 거고 꼭 그런 게 아니었고. 마지막 여섯 번째죠. 모든 것이 귀찮고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무기력해진다. 42점 이상이 나온다 그러면 내가 조금 뭔가 이렇게 아까 왜 유스트레스와 디스트레스 있다 그랬잖아요. 스트레스가 좀 견디기 힘든 쪽으로 넘어가고 있네. 이거나 지나치게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점수가 지나치게 낮은 분들이 가끔 나와요. 이분들은 무감각해진 상태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자꾸 참으면요, 결국은 모든 걸 다른 사람의 탓과 책임으로 돌리는데, 이때 다른 사람이 누구냐면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돌려요. 제일 만만한 사람한테. 결국에는. 그럼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뤄야 될까? 스트레스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한 작업이 스트레스 직면이에요. 두 번째는 관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이거 나한테 정말 나쁜 걸까? 아니야. 좀 힘들긴 한데 하고 나면 나 이번 학기 끝낼 수 있어. 안가밖에 변화 가능 요인. 근데 그 중에서도 뭐가 제일 힘들어? 내가 있잖아, 집안일도 다 하면서 아이들 돌보면서 하려니까 집중할 시간이 너무 부족해. 그러면 밖의 요인에서 뭘 바꿀 수 있어요? 조금 덜 할 수 있죠. 그 기간 동안 잠깐 줄일 수 있는 건 있나? 살필 수도 있고요. 어떤 거는 힘들어도 참는 이유가 있고요. 어떤 거는 참을 이유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 두 개를 구분하는 거, 이게 직면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스트레스의 관리 방법을 찾아보는데, 아까 그 라자루스라는 학자가 스트레스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았던 학자라 그랬잖아요. 이 학자가 그 연구한 것들 중에 스트레스 관리 방법들을 다 모아가지고 카테고리를 나눠보니까 사람들은 딱 5가지 영역으로 스트레스를 조금 더 관리하고 에너지를 채울 수가 있더래요, 평상시에. 제가 상담 현장이나 워크숍 현장에서 많이 듣는 질문 중에 이게 있어요. 당신이 생각하는 말을 잘한다가 뭘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 내가 이기는 거일 때가 많아요. 지금 우리가 앞에서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는요, 내가 어떻지, 어떤 상황이지를 이해하게 도와주는 질문들이었고 작업들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첫 번째는 나에 대해서 명료해져야 되는 게 있어요. 두 번째는 지금이 무슨 상황인지를 이해해야 돼요. 나와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 상황이 뭔지. 그렇다면 너는 지금 내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입장이고 어떤 기대를 갖고 있고 뭘 원하고 있지? 이 부분을 통합시켜 가는 게 대화예요. 이 중에 하나가 꼭 빠져 있을 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대화 유형을 사람들이 어떻게 나누냐면, 자, 첫 번째는요, 나하고 상황만 보는 형이 있어요. 이게 이제 내가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되게 불편하겠죠. 되게 권위적이고 충고나 비난이나 평가나 판단이 많아요. 내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을 할 때
절절 매워요. 내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상황에서 너하고 상황만 있어요. 이 대화의 요소 중에서. 이 사람들이 회유형. 자, 초이성형은 어떤 사람일 것 같으세요? 되게 옳은 말 하는 것 같은데 뭔가 되게 정 떨어져. 이게 뭐냐면요. 이 사람들은요. 나도 없고 너도 없어요. 뭔가 관계에서 어려워진다면 대부분 비난형이거나 초이성형일 때 우리가 어려워하죠. 나와 너가 문제거든요. 사람이 항상 문제죠. 거기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요. 느낌이에요.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였었어요. 오, 되게 긴 시간이었는데 아무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